제가 지금 5년, 6년 차에 접어들어서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뉴스킨 하는 과정이 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나에게만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 많이 보냈는데, 그게 뉴스킨 포기할 이유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극복의 이유였던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오고, 뉴스킨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우리의 좀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리 예방하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겠다. 첫 번째로, 문제는 옵니다. 문제 없으신 분 계신가요? 각자 뉴스킨에서 직급이 뭐건 간에, 사업을 몇 년 차건 간에 각자 그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는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문제는 간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가 지금도 날 힘들게 하는 경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가 나를 굉장히 너무 힘들게 해서 울고불고 했던 어떤 하나의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야, 진짜 그때 어렸나 보다.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지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문제를 이겨내게 되면 그만큼 단단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비슷한 정도 수준의 문제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문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 간다. 어차피 갈 문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를 극복하면 성장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30대 초반인데 뭔가 애어른 같다, 뭔가 깊이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저는 확신해요. 제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만들어진 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사람이. 그리고 성장에는 곧 성과가 따라온다라는 것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큰 문제들을 이겨내 가면서 결국 저의 어떤 그릇이 커지고, 저의 뭔가 누군가를 담아낼 수 있는 저의 힘이 생기면서 그룹도 커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들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장을 하려면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 봐야 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단순히 피하고 싶고 너무 싫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거를 지속하는 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작은 문제 하나라도 오면 뉴스킨에서 하던 거를 올스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야 될 걸 안 하고 본인이 감정 힘들다 이거죠. 근데 사실 직장인들만 봐도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자기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별개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걸,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것과,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사실 말이 쉽지만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스템 안에서 힘들려고 노력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루에 해야 될 거, 강의 듣고 책 보고 사람 만나고 대모를 하고, 이런 것들, 이 속은 타들어가고 참 마음이 힘들고, 그것과 별개로 내가 해야 될 거는 지속하려고 노력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쵸?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건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가 위대한 기회입니다라는 또 말도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거. 어차피 내가 고민하고 해봐야 바뀔 게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거에 파묻혀서 계속 힘들어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요, 분명히 성장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또 후퇴하는 그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어려움이 왔을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근데 어려울 땐 갈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어려울 때 무너지는 사람과 어려울 때 치고 나가는 사람과,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뭔가 힘든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면서 결과를 내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멋있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는데, 저 블루 다이아몬드 코로나 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블루 다이아몬드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역경을 이겨내고 싶은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좀 변태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볼 수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오프라인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했던 게 또 없어지면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시 오프라인 시스템들이 돌아갔는데 너무 참 귀한 줄 모르고 사업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 오프라인 못하게 되면서 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함, 오프라인 시스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존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줌 어플을 통해서 미팅을 한다던가 이런 거, 사실 오프라인 시스템이 짱짱하게 돌아오고 있을 때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안 왔으면 사업자들이 줌이라는 거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화상 미팅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도 줌 미팅 계속 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결핍이 있고 약할 때 그거와 상반되는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어. 그렇게 자라면 부럽잖아요. 좋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뭔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뭔가 생활력, 뭔가 악착 같음, 이런 것들이 딴 사람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시스템이 약해지는 건 온라인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고, 저 같은 경우도 뉴스킨 사업할 때 저는 2대 스폰서부터 7대 스폰서가 다 그만뒀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저의 1대 스폰서는 저랑 거의 LOI 동기예요. 한 달 차이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위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백만장자 사장님 거의 나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앞에 없어진 6명이 직급이 다 거의 다이아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리더들이 그 사이에 다 껴있었는데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고 참 안쓰러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때 뭐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저한테 기회가 됐어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의존하고 의지하고 누가 안 알려줬는데요, 전 몰랐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저에게는 이 뉴스킨이 이거 내 사업이다. 내 주도적으로 모든 거를 해나가는 그 마인드와 실제 그렇게 하게 됐던 게 사실 그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분들이 뉴스킨 안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약하게 클 수도 있는 걸 보면 스폰서들이 너무 짱짜고 시스템들이 너무 완벽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또 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또 피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온라인 시스템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단위의 시스템들이 많이 사라지고 셀 단위, 작은 단위, 루비, 래피즈 이상으로 작은 단위로 미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셀 리더, 그러니까 즉 팀원 한 5명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단위의 소그룹 미팅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그룹에서 중간 직급자들의 어떤 역량들이, 그쵸? 미팅을 주관하고 누군가를 이끄는 역량이 많이 강화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리크루팅의 기회죠. 현실 점검을 뉴스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막, 야, 이제 오프라인은 안 돼, 온라인이 떠,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야, 이제는 직장, 뭐 자영업 이런 것들 힘들대, 이제는 뭐 플랫폼 사업이 대세야, 이런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 점검이 자동으로 돼서 뭔가 대안을 찾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위기감을 주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또 인재들을 리크루팅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SNS, 기존의 SNS,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를 했지만, 상황상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 적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적인 힘이 키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SNS를 열심히 안 하시던 분들도 이 기회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SNS는 나는 내 사업 방법은 아니야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셨던 분들도 이 기회에 내가 SNS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배워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명단들한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또 우리 명절 뭐 생일 이럴 때 이렇게 뭐 잘 지내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 기회로 또 이렇게 컨택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인데 건강 관리 잘 해라, 조심해라, 어떻게 지내냐, 뭐 하는 일은 괜찮냐, 이런 어떤 대화를 틀 수 있는 뭔가 컨택거리가 되는 또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마넥스 고객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에 대해서 또 인지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또 많이 유통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시스템이 많을 때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개인 남는 시간에 뭐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자기 개인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스폰서랑 더 밀착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보고, 야, 참 좋은 환경이다, 뉴스킨이라서 다행이다, 다른 일이었으면 어떨 뻔했냐, 뉴스킨은 결국은 매출이 온라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교육하고 트레이닝하고 리크루팅하고 모이지만 결국은 매출이 일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온라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별로 지장이 없는 건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온라인으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볼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뉴스킨 하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현재 상황을 자꾸 위기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지금 나는 써줄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소비자망을 갖추는 게,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지는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지. 근데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제품이 너무 좋고,
내가 40명을 직접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도 네트 형태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3명만 제대로 바꿔주면 이 3명으로부터 10명의 소비자를 소개받을 수도 있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래. 한 달에 10만 원씩 정도 쓰는 사람 한 3, 40명이면 된다는 소리네. 그럼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쓰는 사람으로 본다면 한 20명이면 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는 잘 모르겠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본 거지. 해봤는데 한 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비자 한 명이. 근데 소비자 한 명이 만들어진다는 건 30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 이해하세요? 30번째가 더 어렵나요? 30번째가 오히려 더 쉽죠. 첫 번째 만드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한 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나도 30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구나. 리크루팅도 한 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5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30명 정도의 매출을, 소비자를 구축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부터 오프 로열티? 400만 원 정도의 오프면 20만 원이네? 대리점 하나당 20만 원이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일으키는 매출액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기준을 갖추고 나서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고, 그걸 6대까지. 그러면 1대를 4명씩 만들었을 때로부터 제가 복제를 시켜봤거든요. 월 커미션 10억인 거예요. 이 무한대 수입이네, 뉴스킨 수입이. 근데 어떤 사람이 나 1대 리크루팅 4명은 할 자신이 있는데 그룹 5,000명을 만들어서 월 수입을 10억을 만드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은 교만한 거예요. 나는 4명 리크루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는 못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원리가 내가 4명 리크루팅 할 수 있다는 건 월 10억을 벌 수 있다는 얘기와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들 나랑 똑같이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노하우가 복제가 되고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다 성공 못하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고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고 기회도 좋고 모두 다 좋다는데, 좋은 얘기만 하는데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왜 성공을 하지 못할까?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일단 중요한 게 뉴스킨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없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원래 가치가 큰 일일수록 진입 장벽은 높게 돼 있어요. 그쵸? 변호사가 된다, 의사가 된다, 진입의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가치가 있을수록 진입의 벽은 높아야 정상이에요, 원래. 그리고 가치가 적은 일일수록 진입의 벽이 없는 거죠.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이 참 특이해요. 가치는 하늘 끝에 있는데 진입의 벽은 제로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래 가치와 진입의 벽은 함께 가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가치는 너무 큰데 진입의 벽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가치 있는 일을 아무나 들어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할 수 있겠구나. 즉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나의 모습이 뉴스킨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개원해서 의사 자격증 갖고 처음 의사 진료를 보는 그날, 그 의사는 의사로서의 실력과 역량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 전에 의대를 졸업하고 그 10년 이상의 기간을 다 거쳤기 때문에 실제 의사로서의 어떤 행동을 하는 첫날이 온 거잖아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는 그 첫날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뭘 했나요? 그동안 뉴스킨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나요? 면접을 봤나요?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게 아니니까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가치를 정말 크게 보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인드도 직장인 마인드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죠.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가만 냅두면 연락 안 되고, 뭐를 하라 그래야 하고, 알려줘야 하고, 알려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내 사업을 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뉴스킨에서 많이 나와주는 부분이 이 사업이
참 진입의 벽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결과를 또 만들어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해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뉴스킨은 성공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건 맞지만 성공할 짓을 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나는 과연 성공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다라는 말은 이 안에서 쉽게 하면서 내가 하는 노력은 편의점 알바도 저렇게 하면 잘리는데 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저는 사실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요, 뉴스킨 사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뉴스킨으로 제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안 하는 거예요. 말만 해. 성공하겠다고 말만 하고요. 약속 안 지키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학교에 주 5일은 나가서 수업 듣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못 나와서 이 1시간도 못 듣고 앉아서 자고 있고 지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권리소득 1,000만 원 벌겠다라는 말은 진짜 우습게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노력은 초등학교 1학년만도 못한 노력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구나. 저는 뉴스킨 사업자들이 그 모습 보이는 모습을 진짜 많이 보고요. 난 성공하겠다. 난 성공하겠다. 저분들을 보니 내가 성공하겠다. 난 저렇게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노력을 하시길 바래요. 뉴스킨으로 300을 번다는 건 10억을 갖겠다는 소리예요. 10억을 갖는다는 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80년을 모아야 모이는 돈 10억이에요. 그거를 자산으로, 권리 수입으로 돌리게 되면 한 달에 3,400 나옵니다. 근데 뉴스킨에서 그 80년을 3년, 5년으로 당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80년 동안에 하는 노력을 3년에 땡겨 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그쵸? 알바생들이 알바자리에서 하는 노력의 반의 반도 뉴스킨에서 안 하면서 이 일이 되니 안 되니를 논한다는 건 마치 하루에 공부 10분 하는 사람이 나 서울대 가겠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앞뒤가 맞는 상식적인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밖에. 나 뉴스킨에 그러면 돈을 쉽게 벌려고 하고 우습게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뉴스킨에 들어오면 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고 쉽게 그냥 발만 걸쳐놓으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성공 욕구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욕구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도전한 거예요. 둘 다 여자예요. 다이어트 관심 있겠죠? 도전을 했는데 A는 다이어트 성공했고요, B는 실패했어요. 왜 A는 성공하고 B는 실패했을까? B는 태어날 때부터 다이어트를 성공 못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죠. B는 실패했다기보단 포기한 거죠. A는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냈어요. 무슨 차이일까? 자, 이 둘 다 다이어트의 욕구가 있으니까 시작했겠죠. 근데 그 욕구가 A가 더 간절했던 거예요. B는 욕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둘 다 어려울 때가 오겠죠. 힘들 때가 올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거고, B는 자기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은 욕구보다 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힘듦이 더 큰 거예요. A는 힘들지 않았던 거 아닌데 그 힘듦보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욕구들이 다 없었던 건 아닌데 욕구의 크기가, 어떤 어려움과 나의 욕구가 맞섰을 때 저는 항상 매번 어려움보다 제 욕구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욕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보다,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기에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 결국은 어느 순간 질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력한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공 욕구가 있는 사람이 배우지도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면은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성공 욕구가 있는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고 변화하려는 자세가 돼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이 욕구는 강한데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겠다는데 자꾸 안 배워, 안 가, 헬스장에 가질 않아. PT가 끊겨져 있는데 헬스장을 빠져. 어떻게 빼겠냐는 거예요.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면 배워야죠. 뉴스킨 사업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여기 와서 배워야 되는데 욕구는 강하다고 해놓고 자꾸 배우질 않고 지금 실력이나 한 달 뒤 실력이나 1년 뒤 실력이나 똑같아. 그런다면 과연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화하려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리더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모습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내 모습은 비록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식적인 대가 지불 결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열심히를 보면 절대로 그 성공을 할 수 없는 본인 기준에서의 열심히.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하루에 10분 공부하겠다라는 애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서울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려면 최소한 하루에 15시간은 공부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상식적인 대가 지불을 결단해야 되는데 이 결단도요 2달 이런 게 아니죠. 될 때까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뉴스킨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다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정해놓고 그쵸? 목적지를 딱 찍어놓고 그걸 해야 될 나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추고 상식적인 노력을 될 때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면은 무조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맞아떨어지면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성공을 믿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희망사항인가 진짜 믿는가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한테 사장님 성공을 믿으세요. 그럼 네,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은 성공하고 싶어요를 전 제 성공을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가에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 근거가 뭔데? 사장님의 성공을 사장님 성공을 확신해요? 사장님 100% 성공해요 그럼? 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100% 성공하는 거예요? 100% 해요. 근거가 뭔데요? 그 근거를 댈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근거를 댈 수 있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제 모습을 누가 제일 잘 보죠? 내가 제일 잘 보죠. 내 주변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 양심은 알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쪼갰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나왔고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나왔고 한 달 동안 해야 될 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을 보내는 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감각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매출도 잘 못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낭비 없이 보내는 제 모습을 제가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걸 하는 제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이걸 계속 할 수 있을 자신도 있고 그럴 때 성공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가 7,000명이 있다면 만약에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는 하루하루를 정말 뉴스킨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기준으로 1등부터 7,000등까지 나열을 한다면 공동 1등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1등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늘의 GV를 얼마나 올렸냐가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후회 없이 낭비 없이 계획하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있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결국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에이지랑미 나올 때부터 있었는데 에이지랑미가 나온다.
뭐 그 전에 뭐 TR90가 또 나왔었을 거고, 바디 갈바닉, 뭐 갈바닉, 울트라 에센스, 루미스파, 유스스펜, 알스퀘어드 이런 굵직한 TR90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될 때, 그죠? 그리고 기존에 IMF도 있었고, 메르스 사태, 사스, 지금 코로나 이런 어떤 우리 사업에 방해가 되는 어떤 상황들도 끊임없이 존재했었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되는 상황도 끊임없이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회가 성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뉴비트가 나오면 내가 성공해요? 아니,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뉴비트가 나오면 성공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고, 결론은요, 빠르게 나의 네트를 짜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비트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건 뉴비트가 나오기 전에 빨리 내 조직을 늘려놔야 되는 개념인 거죠. 저는 유스스펜 때까지, 에이지랑미, 유스스펜 이런 거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었냐면, 이런 게 나온다고 막 1년 전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주문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더 머물렀었어요, 사실. 주문을 받고 다녀야겠다. 에이지랑미 주문 받고 다녀야겠다, 하나씩.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판을 짜고 있죠. 조직을 100명을 만들어 놔야겠다. 결국은 조직을 만들어내는 나의 유통망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의 유통 네트를 키운다는 건 누구에 의해서 커지냐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뉴스킨 사업에서 자산이 뭐죠? 우리 사업은 권리 수입을 벌려고 하는 거고, 권리 수입이라는 건 나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뉴스킨에서 내 자산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잘 정리된 명확한 말은요, 뉴스킨에서 나의 자산은 나의 소비자망이에요. 공감하세요? 내 소비자망이 내 자산이죠. 이 자산을 나의 네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뭐 대리점 유통망? 아니요, 요거보다 나의 소비자 유통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사업자도 소비자니까. 나의 네트는요, 전부 소비자인 거예요. 그쵸? 일단 1차적으로는 사람이죠. 나의 네트가 사람 말고 낄 게 있나요? 다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다 뉴스킨 제품을 실제 쓰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그 소비자에 의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내 수입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네트의 크기를 키우는 게 우리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망을 키우는 사업이네요. 큰 소비자망을 구축한 사업이 뉴스킨 사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비자망의 주인이 누구예요?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소비자망을 짜주고 수당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망이 내 거니까 이 사업이 가치가 있는 거. 사업이 그래서 사업인 건데, 이 소비자망을 구축하는 방식이 프랜차이즈 방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소비자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나와 같이 소비자를 늘릴 사람을 늘리면서 전체 소비자 숫자를 늘리는 비즈니스란 얘기예요. 백종원의 자산도 우리나라의 백종원 음식 먹는 소비자망이 백종원의 자산이에요.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소비자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백종원이라는 한 사람이 많은 소비자망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방식을 선택한 거거든요. 백종원이 그 소비자들을 다 늘린 게 아니라 백종원이 그걸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한 건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냄으로 인해서 그 대리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모이게 하자라는 방법이 바로 프랜차이즈 방식이잖아요. 뉴스킨 사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산은 소비자망이고 소비자망을 키워야 되는데 소비자망을 키우는 방식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망을 키우는 비즈니스잖아요. 맞나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우리 사업 이름이에요. 이거 찢어보면요, 이렇게 찢어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나눌 수 있죠, 단어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네트가 일을 하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요? 일을 네트가 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네트를 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일은 나의 네트 안에서 일이 되어져서 돈이 들어와요.
나의 네트 안에서 매출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은 네트를 만드는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네트가 나의 자산인 거예요. 이 네트의 구성 요소가 뭔가? 이 네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 뉴스킨 사업의 본질이 뭐예요? 네트를 만들고 네트를 키우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 네트는 소비자망이죠. 소비자망을 만들고 소비자망을 계속 키우면 돼요. 우리가 뉴스킨에서 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나의 네트가 안정적이면 돼요. 나의 네트 안에서 안정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면 돼요. 맞죠? 그리고 내가 뉴스킨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나의 네트의 크기를 키워버리면 돼요. 계속. 맞죠? 나의 네트의 크기가 나의 수입의 크기죠. 이게 우리 사업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시스템도 만들고 강의도 듣고 모든 리크루팅도 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모든 행위, SNS 두드리고 있고, 이 모든 행위의 근본 이유는 결국은 네트를 짜고 그 네트를 키우는 거를 하기 위한 모든 나머지들이 이걸 위해서잖아요.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네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는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소비자예요. 근데요, 굳이 둘로 나누자면 그냥 소비자가 있고요, 소비자를 늘리는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를 늘리는 소비자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사업자라 부르죠. 안 늘리는 소비자는 소비자를 늘리지 않아요. 소비자는 제품을 쓰는 사람이죠. 소비자가 소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소개는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소개를 받아서 대문하고 매출 끊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의 확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건 사업자예요. 소비자가 대문해요? 대문을 해서 소비자를 확장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업자로 봐야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뉴스킨은 사업자와 소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업의 본질 앞에 다시 보세요. 네트를 만들고 네트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네트를 만들고 확장하죠? 나의 네트의 구성 요소 중에서? 소비자가 네트를 계속 짜요? 확장시켜요? 아니, 이들은요, 소비자들은요, 계속 제품을 써줌으로 인해서 계속 누군가에게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인 자산의 하나의 톱니바퀴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네트를 짜고 확장시키고 하는 부분은 사업자란 말이죠. 그럼 연결이 됐잖아요. 우리 사업의 본질은 네트를 만들고 확장하는 일인데, 네트를 만들고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람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소비자를 늘리고요, 사업자는 소비자만 늘려요? 자기 같은 사업자도 늘리잖아요. 몸을 막 2개, 3개로 늘려버리잖아요. 똑같이 소비자망을 키우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소비자를 1명씩 만든다면 혼자 하면 1명 느는 거고 100명이 뛰면 1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트를 확장시키는 주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리크루팅 해야 돼요. 뉴스킨 사업은 리크루팅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 근거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앞에 설명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자산은 소비자 네트 맞습니다. 근데 소비자 네트를 우리가 짜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짜고 확장시킨 주체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모여서 미팅하는 게 소비자들을 안 부르잖아요.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소비자들은 집에서 제품만 잘 써주면 되죠. 소개 정도 해주면 되죠. 근데 매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트레이닝하고 책 읽고 강의 듣고 왜 하는 거예요? 이 네트를 짜 내려가는 사람들의 실력과 역량이 엄청나게 강화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리크루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이런 시기, 코로나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리크루팅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자들 간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개인이 100이 될 필요가 없는 건 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10인 사람 10이 모여서 100인 힘을 발휘하는 게 혼자가 100인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뉴스킨 사업은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빈 공간을 메꿔주면서 전체의 힘을 100으로 만들고 모두가 그 전체 100의 힘을 활용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범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좋은 문화와 팀워크를 만드는 데만 일조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모이면 안 모이면 못할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사업자들 간에 참 좋은 문화, 멋진 문화와 서로 뭔가, 그래서 뉴스킨은요, 결국 보상을 공부하면, 아니 소비자 만들고 리크루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데모하고 초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당신이 해야 될 건 그게 맞는데 조직을 만드는 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데모하고 초대를 계속한다고 해서 나의 조직이 계속 큰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룹을 형성하는 부분에서의 영역은 데모하고 초대하는 부분은 기본으로 깔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안에서 변화하고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이기심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쵸? 나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입장에서 다르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마음의 크기가 커져야 되고, 리더십의 크기가 커져야 되고, 수용 능력이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능력 이야기들은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능력들인데, 데몬하고 초대를 반복한다고 해서 이 능력이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몬과 초대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이 맞지만, 보상에 입각해선 맞지만, 결국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문화, 좋은 팀워크에 일조하고, 이 안에 나보다 성숙되어 있는 리더 사장님들과 옆에 붙어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배워나가면서 내 모습이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모여서 좋은 또 팀을 만들어 가고, 그게 결국 나의 자산에 대한 안정성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많이 또 어렵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셔서 사장님들 올해 원하는 어떤 목표치 낮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결과물, 또 원하는 사업적인 어떤 성장,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